자, 이번 강의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문장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조건. 자, 다음과 같은 단순한 조건입니다. x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죠. 자, 조건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px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자, 이 조건은 x의 어떤 값이 대입되기 전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이 x에 어떤 값을 대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x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 x라는 원소가 가져야 하는 조건을 자, 전체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단순하게 전체 집합을 그냥 자, 1, 2, 3 세 개의 원소만 가지는 집합이라고 하고, 자, 이 x가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조건 x에 넣을 수 있는 값은 1, 2, 3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장은 참 거짓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입하기 전까지는. 맞습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 진리 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조건은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자, 이 문장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집합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진리 집합을 대문자 라지 P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라지 P는 1, 2, 3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변형이냐면 자, 이 문장 앞에 모든 x에 대해라는 문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x에 대해라는 문장이 없을 때는 분명히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x에 대해라는 문장이 조건 앞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 문장 전체는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참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즉 x가 0보다 크다. 어떻습니까? 성립하죠. 모든 x라는 이 x는 결국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x라는 말은 1, 2, 3 이 세 숫자를 말하는데 이 세 숫자는 모두 0보다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다. 이 문장은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거죠. 즉 참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앞에 단지 모든 x에 대해란 말이 붙었을 뿐인데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고 뭐다?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문장은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자, 왜 참인 명제가 될까? 조건 앞에 모든 x에 대해란 말이 붙었는데 왜 이 문장 때문에 이 모든 x에 대해 px라는 이 문장이 참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모든 x에 대해라는 말은 자, 이 모든 x라는 게 중요한데 이 모든 x라는 것은 결국 1, 2, 3이라는 겁니다. 즉 1, 2, 3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느냐 그걸 묻는 문장이죠. 모든 x에 대해 px라는 말은. 근데 px라는 조건이 자, 진리 집합을 1, 2, 3으로 가집니다. 즉 1, 2, 3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말이죠. 그 당연히 모든 x에 대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px의 진리 집합이 1, 2, 3 모두에 대해 만족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문장이 참이 되는 이유는 조건의 진리 집합 P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살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px라고 이름을 주고요. 자, 이번에는 x는 홀수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역시 이 문장 또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자, 진리 집합 라지 P는 어떻습니까? x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1과 3이 원소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역시 이 문장 자체는 어떻습니까? 조건입니다. x가 어떤 값을 가지기 전에는 x의 어떤 값이 대입되기 전에는 이 문장 자체로는
참, 거짓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문장 앞에 모든 x에 대해 라는 문장을 붙여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장 전체는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든 x에 대해 x는 홀수이다. 모든 x에 대해 x가 홀수 맞습니까? x는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x에 대해 x가 홀수이지는 않죠. 왜? 2는 짝수니까. 즉 모든 x란 말은 1, 2, 3이고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이 모든 x, 즉 1, 2, 3에 대해서 x가 홀수여야 하는데 2일 때는 홀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 명제라는 겁니다. 거짓임이 분명하죠.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이 거짓이 되는 이유를 좀만 더 살펴본다면, 자, 조건 px에 조건 p의 진리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조건 px의 진리집합은 1과 3을 원소로 가지는 그런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모든 x에 대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이 조건이 참이 될 텐데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된다는 거죠. 조건의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고 따라서 이 문장은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자, p라는 문장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p는 당연히 명제가 아니라 뭡니까? 조건이겠죠. 조건. 자, 이때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앞선 예에서 이미 설명이 됐죠.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어떻습니까? 이 위의 문장은 참인 명제가 되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그렇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 명제가 된다는 걸 위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p, 조건 앞에 이런 모든 x에 대하여라는 문장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조사해서 그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이 문장은 참,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판단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문장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만 가지고도 사실은 자, 이런 문장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따지지 않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모든 x에 대하여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문장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문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이 말은 전체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를 대입해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임의의 발음이 어렵네. 임의의 x에 대하여 이 문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x를 여기에 넣어도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말은 또 어떠한 x에 대해서도, 도가 중요합니다. 도 꼭 들어가야 되겠죠. 어떠한 x에 대해서도, 즉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이 말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조건 P에 어떤 x에 대해라는 문장이 붙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떤 조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는 짝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당연히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 역시 1, 2, 3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x는 이런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x는 짝수이다 했을 때 자, px의 진리 집합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는 모든 x에 대해 라는 문장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x에 대해 라는 문장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x에 대해. 자, 어떤 x에 대해 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 어떤 것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 중에 어떤 것은 조건 px를 만족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어떤 x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x가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자, 역시 px 자체는 조건입니다. 참거짓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체로는. x에 넣어야만, 어떤 숫자를 넣어야만 참거짓을 알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x에 대해라는 문장이 붙으면 어떤 x에 대해서 이 문장이 성립하기만 하면 이 문장은 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x, 즉 1, 2, 3 중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 1, 2, 3 중 자, 명확히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어떤 x값에 대해 만족합니까? 바로 2일 때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즉, 모든 x에 대해 만족하진 않지만 이 문장은 어떤 x, 즉 x가 2일 때는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당연히 뭡니까? 예, 참이라는 겁니다. 참인 명제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 이제 이 진리집합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 문장이 참이 되는 이유는, 이 예가 지금 참이 되는 이유는, 참인 명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x에 대해서는 이 px가 만족이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즉, 조건 p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어떤 원소,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겁니다. 왜? 어떤 x에 대해 p인가? 라고 물었으니까요.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조건 px의 진리집합 p가 공집합만 아니라면 이 문장은 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자, 이런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px라는 문장이 이번에는 x가 10보다 크다 라는 문장이라고 합시다. 역시 앞에 어떤 x에 대해 라는 문장을 붙였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조건입니다. 참거짓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 p를 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소가 없죠? 공집합입니다. 왜? 다 10보다 작으니까. 그럼 어떤 x에 대해서 px를 만족한다. px가 성립한다. 이런 문장인데 어떤 x에 대해 px를 만족시키는 그런 x값이 단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도 만족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x를 만족시킨다. px가 참이다. px가 성립한다. 라는 문장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왜? 그런 어떤 x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왜 거짓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조건 px의 진리집합 p가 공집합, 즉 하나도 전체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x에 대해 조건 앞에 이런 문장이 붙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죠.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진리집합이 파이라면 그때는 거짓 명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 조건 P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조사해서 그 P가 라지 P가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이 문장은 참인 명제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진리집합이 파이라면 공집합이라면 그때는 이 문장은 거짓인 명제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앞에 했던 모든 x에 대해랑 유사한 면이 있죠. 그쵸? 예. 잘 비교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x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해 이 말도 동의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과 동의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 이 강의, 이론 강의 마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x에 대해 이 말은 이 중에 적어도 일부분은 혹은 하나 이상은 적어도 하나 이상은 그쵸? 만족하는 x값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x라는 말은 어떤 x에 대해서는 p가 성립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어떤 x라는 말은 이 중에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와 같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같은 말 적당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x에 대해 이 말과 같고 그 다음에 적어도 p를 만족하는 p인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말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 개 혹은 그 이상.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와 같은 말은 적당한 x에 대해 p 그 다음 p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 문장들과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보면 이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나 하는 감도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학생은 여기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기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의가 좀 약간 긴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여기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보면 전체 집합이 결국 뭐란 소리입니까? 실수 전체란 말이니까 x라는 녀석은 실수의 원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체 집합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조건을 보면 x제곱은 4이다 했는데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p라고 하면 당연히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와 2가 되겠죠. 당연히 전체 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은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 문제는 거짓입니다. 다음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4이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라는 말이니까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문장은 참이고 하나도 없다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진리집합이 파이가 아니라면 참이고 파이라면 거짓이 되는 거겠죠. 자, x제곱은 4보다 크다. 어떻습니까? 뭐 많겠죠. x,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뭐 4, 5, 6 이거 말고도 뭐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4 다 만족할 겁니다. 어쨌든 자, 진리집합 자, 이 x제곱은 4보다 크다라는 이 문장을
조건 P라고 이름 붙였을 때 P의 진리집합 라지 P는 어떻습니까? 파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 어떻습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어렵지 않죠, 그쵸? 다음, 문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역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1, 0, 1 딱 3개만 주어져 있습니다. 판단하기 쉽겠네요, 그쵸? 그리고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y도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 당연히 어떻습니까? x, y는 모두 마이너스 1, 0, 1 이 셋 중에 어떤 하나의 숫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모든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입니까? 1번 틀렸죠. 1번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바로 0 때문에 그렇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번의 진리집합을 보면 조건을 다 P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번의 진리집합 P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과 1밖에 안 됩니다. 0은 되지 않죠. 0일 때는 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조건의 진리집합을 보면 전체 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x에 대해 성립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다음 2번. 어떤 x에 대하여 x-1은 0보다 크다. x-1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x는 1보다 크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원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진리집합 P는 파입니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 만족한다. 즉 이런 x가 존재해야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 되겠죠. 다음 3번. 자, x제곱은 1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x가 있다. x가 있다는 말은 x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어떤 x에 대해 x제곱은 1이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어떤 x에 대해 x제곱은 1이다.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보면 자, x제곱은 1이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는 마이너스 1과 1일 겁니다. 그럼 어떤 x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죠. 그리고 x제곱 이꼴 1을 만족하는 x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죠. 당연히 뭡니까? 참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4번. 임의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자, 어떻습니까? 어떤 임의의 xy에 대하여 임의의 xy에 대하여 이 말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임의의 xy에 대하여 이 말과 같은 말이 뭐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xy에 대하여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xy에 대하여 이 식이 만족하지는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x가 1, y도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 식은 만족하지 않는 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따라서 전체 집합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4번은 틀렸죠. 다음 5번. 모든 y에 대하여 y의 2배죠. 2y니까 2y는 u의 부분집합이다. 자, 모든 y에 대하여 2y가 u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는데 2y가 u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아니죠. 2y는 어떤 숫자입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 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0, 2 이런 숫자가 2y인데 이 2y가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건 0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역시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y에 대해 성립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5번은 역시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강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 부분,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그런 문장에 대한 강의였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은 다시 한번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